안녕하세요. 호맨입니다. 오랜만에 분석 영상을 찍는데요. 한 2주 조금 넘었죠. 2주 전에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냥 저번 영상의 요지는 여기서 더 크게 산파가 빨리 오르느냐 아니면은 횡보를 하느냐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하더라도 알트코인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파동 횡보하는 동안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왼쪽은 이제 토탈 3 차트고 이제 오른쪽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여기 3파 끝단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여기가 바로 여기 차트에서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36%가 올랐습니다. 횡보하는 동안 알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트코인 지금 순환매처럼 오르고 있는데 아직 그 장이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토탈 3 차트를 보면 이제 전고점을 살짝 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어떤 차트든 전고점 닿으면 보통 한 번은 뚫기 때문에 이전 사이클도 보면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와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상단에 닿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뚫을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비트코인의 타이밍인데 제가 파동 카운팅을 다양하게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메인 관점을 이제 4파동과 5파동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4파동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조정파동 모양을 보면 여기 ABC 하나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면 뭐 여기가 작은 ABC가 나오고 그래서 이 WXY 그 다음에 여기 또 삼각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수정파동은 끝나고 봐야 알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위로 뚫어버리면 다시 여기가 ABC가 맞고 여기서 만약에 길게 오른다면 X파가 길게 나오면서 Y파동 그 다음에 4파동 완성.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W, X 크게 나오고 뭐 Y 삼각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5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4파 조정파동 구간에 있고 그러면 이 4파동, 5파동 끝날 때까지 알트코인이 다 올라야 되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목표한 타겟에는 도달을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리플로 따지면은 일단 전고점을 넘어야겠죠. 다행히 메이저 코인들이 진짜 먼저 좀 의미 있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리플도 모나 차트에선 3,500원인데 현재 이게 뭐 분석은 사실 제가 오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올랐을 때 저도 보면 진짜 신기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알트코인이 일단 메이저 코인들 시총이 큰 애들부터 이렇게 오르는 게 정말 결국 세력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이 17년도 정고점을 넘고 이제 2만 달러 돌파했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암만 떨어진다, 이제 개미들이 많이 올라탔으니까 절대 안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세력이 의도한 대로 그냥 갈 길 가더라고요.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21년도에 에이다랑 이더리움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 당시 리플은 이제 전고점을 못 넘고 이제 그냥 횡보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또 장대 양봉으로 올라와 줬습니다. 21년도랑은 다르게 그냥 원큐에 그냥 올려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다기보다 보통 이 정도까지 장대 양봉을 월봉에서 만들었으면 보통 그 세력이 목표한 타겟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정고점은 크게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8,000원이 갈지 12,000원이 갈지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타겟 가격을 잡기 힘들고 그냥 8,000원, 만원, 12,000원 뭐 이렇게 오면은 분할로 당연히 정리를 해야겠죠. 게다가 매도에 대한 이제 기준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도미넌스가 전저점을 뚫고 뭐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여기 이 정도 수준에서 내려오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미넌스를 설명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 장은 여기거든요. 2017년도 11월부터 1월 1일까지 이거 주봉이라서 주봉 3개만에 이 2차 알트코인장이 끝났거든요. 이때 17년도 불장에 1차, 2차 알트코인 불장이 있었는데 2차 알트코인장이 이제 11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봉 3개에 코인들이 엄청 올랐었죠. 그때 리플 200원에서 4,000원인가 올랐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도미넌스가 뭐 주봉상으로는 크게 뚫고 내려가지 않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연말까지 이런 큰 장대 장대 음봉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봉이 내리는 거죠. 뭐 물론 뭐 뜨고 내려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에 뜨고 내려가면은 결국 뭐 어느 정도 뜨고 내려간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장이 끝나고 이제 하락장이 오겠죠. 그러면 다음 상승장 때 어쨌든 비트코인 합성대법이 나오고 다시 알트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 저는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여기 저점을 깨면 보통 파동이란 게 그러니까 보통 파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알트코인이 저는 그래도 계속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떨어지고 하락장 때 비비다가 다시 비트코인 이제 조정 끝나고 그 대하락장 조정 끝나고 상승할 때 흡성대법 나오고 다시 알트코인 사이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수렴 형식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미넌스가 뚫고 내려간다 아니면 안 뚫고 내려간다는 사실 그냥 찍기의 영역이거든요. 사실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미넌스 한 44% 정도 내려오면은 이때 이전에 만약에 자신이 가진 코인이 막 주봉상으로 엄청나게 뚫기 시작하면 분할로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각자 뭐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보면 이더리움은 솔직히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여기서 그냥 뭐 떨어지고 오른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리플이랑 도지도 이미 크게 뚫어줘서 상단에서 놀고 있으니까 같이 발맞춰서 전고점을 뚫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불장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석했을 때도 비트코인 분석했을 때 다양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오른다 떨어진다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떨어질 수 있다의 근거들은 항상 존재를 했었고 단지 어느 근거가 합당한가에 대한 그런 판단을 제가 하면서 계속 분석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알트장 여기서 끝날 수도 있죠. 뭐 비트코인 파동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 파동 카운팅이 틀려서 그냥 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10만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를
넘었으니까 그냥 세력이 냅다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지금 여기 전체 올라온 거를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오른다 내린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틀리더라도. 왜냐면 내 판단이 확률상 50%를 넘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에 맞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남았다. 그리고 이거 파동 카운팅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일단 이게 가장 엘리엇 파동에 맞는 카운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트위터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 파동 카운팅이란 게 진짜 주관적인 해석이라서 지금까지 올라온 파동 카운팅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고 했었죠? 파동 카운팅을 하고 있지만, 파동 카운팅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그걸로 고점을 예측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타겟가를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오파가 아니라 만약에 저는 오파라고 예상을 했어요. 4파 조정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비비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야겠죠? 근데 비비다가 만약에 올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제 파동 카운팅이 틀려서. 그래서 도미넌스랑 알트코인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전고점을 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락장이 나오기에는 타이밍이 안 맞다. 지금 이제 테더랑 이제 USDC 계속 찍어내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가파르게 지금 찍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유입이 더 될 것이다. 지금 전고점을 넘을 때쯤에 리플 도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알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조합해 봐야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한번 보면, 코인베이스도 이제 카운팅을 조금 해보면 제 생각에는 여기 뭐 전체 파동이 틀렸다 한들 일단 여기 상승 파동만 일단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기도 코인베이스 아직 3파가 안 끝났고 3, 4, 5가 남았다. 아직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든 아직 상승 파동의 기간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알트코인, 도미넌스, 이 전체적인 카운팅을 봤을 때 아직 기간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인데 이거는 뭐 3파가 끝났을 수도 있고 안 끝났을 수도 있지만 코인베이스랑 똑같죠. 4파동이랑 5파동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봤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도 만약에 3, 4, 5라고 한다면 아직 비트코인이랑 살짝 안 맞긴 하죠. 저는 4파동이 진행 중이고 5파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코인베이스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로 봤을 때 여기 뭔가 파동 카운팅이 틀리고 여기에 아직 3파가 남았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파동, 5파동이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염두는 해두겠지만 일단은 비트코인은 이제 4파동 계속 진행 중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전체 파동 카운팅 요거는 맞더라도 제가 파동의 시작을 지금 여기 A, B, C, D, E 하고 여기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파동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4파동, 5파동이 남은 거고, 만약에 뭔가 앞에 파동 카운팅이 틀려서 파동의 시작이 여기나 여기로 되면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코인베이스랑도 뭐 일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메인으로 잡고 있는 카운팅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뭐 어떤 파동 카운팅을 참고하시더라도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 몇 개를 볼 텐데 그 2주간에 어떤 트윗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주기형 트윗 보면은 도미넌스, 이게
뭐냐면 이제 안 내려간다 그거거든요. 이때가 언제였냐? 11월 28일 도미넌스 11월 28일 이때죠. 11월 20 이때네요. 이때 안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도미넌스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사이트 그 CEO가. 근데 그냥 내려 꽂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주기형의 분석을 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분석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도미넌스가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어떠한 분석을 보시든 항상 100%는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근데 뭐 저번 21년도 하락장은 뭐 주기형이 잘 맞췄었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물량이 ETF로 많이 빠지니까 그 ETF 내에서 뭐 거래되고 이런 거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는 없을 거거든요. 그 ETF 내에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의 분석의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그 분석 지표들 보면은 사실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가지고 전망을 분석한다? 비트코인 전망을 분석한다? 그거는 사실상 RSI 보는 거와 다를 바 없다.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로 분석을 하진 않으려고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파동 카운팅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저는 복합 조정으로 본 여기 구간 있잖아요. 여기를 확장형 삼각형으로 본 것 같네요. 근데 확장형이라고 하기엔 딱히 뭐 이렇게 본다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를 삼각형으로 보고 확장형 삼각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1파동을 여기를 1파동으로 봤네요. 저 사람 말들 한번 카운팅을 하면 여기를 1파동으로 해서 이제 3, 4, 5가 간다는 건데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확장형 삼각형은 제가 봤을 땐 훨씬 이 파동의 크기가 크게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설명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파동으로 본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여기서 채널링이 사실 2파가 여기면 채널링이 그러면 2사 추세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뭐 채널링이 꼭 100% 그어져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파동의 크기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채널링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뭐 여기서 엄청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깊게 조정이 와서 터치를 해주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훨씬 더 뒤로 가는 건데 파동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1파동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파동 카운팅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파동 카운팅도 얘도 아까랑 똑같네요. 여기 1, 2, 3, 4, 5 뭐 이렇게 그려간다라고 하는 건데 얘는 지금 카운팅 자체가 엄청 많이 남아있잖아요. 얘는 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를 좀 예전부터 봤었는데 좀 오류를 몇 가지 찾아내서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얘 파동 카운팅을 보는 이유는 아까랑 똑같고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전 이런 분석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테크 데브라는 이 트위터 보면은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좀 희한한 분석 많이 해서 제가 좋아하는데 여기 이 녹색 선은 아마 볼린저 밴드 200 세팅해서 그린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이 녹색 선을 칠 때마다 알트코인장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년도도 이 녹색 선을 치니까 도미넌스가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녹색 선을 치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도미넌스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분석을 보기 전에는 그냥 알트코인 순환매일 수도 있잖아요. 반감기 사이클대로라면은 뭐 내년 7월에서 10월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 정도 때 알트코인이 대폭발할 수도 있으니 지금 알트코인 상승은 그냥 순환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트위터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사이클 내 알트코인 불장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위터 분석을 가지고 왔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런 사이클 내에서는 그냥 이런 흔들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그냥 흔들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년에 맞춰서 오를 수 있는데, 지금 이 트위터 분석대로라면 이제 도미넌스가 크게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 볼린저 밴드 200선에 비트코인 가격이 닿았으니. 그래서 이번에 그냥 21년도, 17년도처럼 그냥 진짜 알트코인 불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트위터를 보니까 저도 분석을 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거 보니까 순환매로 너무 착착착 오르는데 그냥 이거 또 말아내리고 그냥 오르면 어떻게 하지? 그냥 내년 중순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런 분석을 보면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바로 오르는 게 맞겠구나. 근데 뭐 저 트위터를 보기 전에도 만약에 저 트위터 분석을 안 보고 뭐 떨어지고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떨어지고 오르면 되죠. 결국에는 지금 안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그만입니다. 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결국 이 오르는 거를 온전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 떨어져서 안 팔면 되거든요. 안 팔고 그냥 오르는 거 온전히 어떻게 먹냐가 중요한데, 괜히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 여기서 죽겠다라는 마인드로 리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세 상단에서 만약에 팔아버리면 그냥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설사 여기서 추세를 맞고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눌림 하다가 오르겠지 생각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둬야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건데, 분석상으로도 도미넌스도 이제 슬슬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팔았을 수도 있죠. 뭐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상승을 온전히 먹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랐을 때 팔아야죠. 올랐을 때. 이렇게 뚫고 장대 양봉 나왔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얼마나 큰 이득이에요. 상단 추세에서 9배가 넘게 올랐어요. 150% 올랐네요. 그러니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결국 이 상승폭을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냥 계속 들고 있으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지? 와리가리 치지 말고 결국에 순환매로 다 오르니까. 지금 안 오른 코인 있나요? 시총 낮은 것 중에 좀 덜 오른 코인들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또 알트코인이 아직 오를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알트코인이 오를 기간이 남았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번 영상의 주제였고요. 그래서 이 파동, 저는 사파라고 생각하는 이 파동 카운팅을 계속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알트코인 상승이 안 나온다면 파동 카운팅을 저는 추정할 거고요. 원래 파동 카운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책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파동 카운팅이 항상 정확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5파동 구간에서는 삐끗하면은 특히
특히나 코인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지막에 엄청나게 크게 오르기 때문에 이 크게 오르는 거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 파동을 마무리해서 그냥 알트코인 팔았다면 이 상승분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되게 파동 카운팅을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파동 카운팅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알트코인 상승이 다 끝나고. 알트코인 상승이 만약에 다 끝났는데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은 남았다? 그러면 정리를 많이 해놔야겠죠. 파동 카운팅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호흡맨이었습니다.